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가 준비한 공공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김성준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각 지역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함께하시어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프라인의 참여자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행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김석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입니다.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런 자리에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의 19개의 모든 지자체 단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팁스라든가 이런 투자 관련한 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 지역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꽤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국적인 단위에서 저희들이 뭔가를 하는 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심이죠. 거기서도 테헤란밸리, 스타트업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테헤란밸리의 시작하는 장소 삼성동 코엑스입니다. 아마 넥스트라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큰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라고 했었을 때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들도 지역에서 크고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을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오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넥스트라이즈, 다음 단계에 클 수 있는 기업들은 아마 저희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만들었고요. 전국에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전국 단위의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공공적인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 방향을 잡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의견들이 저희들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다시 저희들은 더 바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보육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육기업들 쑥쑥 커서 이제 테헤란밸리를 넘어서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 혁신센터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늘 깊은 애정을 갖고 힘써주시는 김석준 협의회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또한 각 지역에서도 함께 힘써주시는 저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비롯해 지역 투자 생태계에 계시는 엑셀러레이터 VC분들,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토크 콘서트 행사의 주인공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수고해주실 벤처스퀘어 명승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기술지주 김판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리즈벤처스 곽성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SJ투자파트너스 차민석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컨택 이성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김택한 투자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럼 퍼실리테이터 명승은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벤처스퀘어 명승은이고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중간 중간에 제 의견도 있으면 눈치 없이 막 끼어들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쪽에 질문을 남기시면 저희가 토론 마지막 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어느 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적어주시면 저희 사회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이 뭐 다들 쟁쟁한 분이시기도 하고 사실은 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만들어진 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중간중간에 다양한 역할들을 함께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대표님부터 우리 혁신센터랑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하시는 역할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저는 2014년에 블루포인트를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초기 투자 생태계는 잘 모르고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카이스트 안에 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도움도 많이 받고 또 그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적응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김팡원입니다. 저희는 그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엑셀레이팅 기능 중에 저희는 특히 투자에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에 있고요. 이게 4대 과기원이라 해서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가 만든 회사고 그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투자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앞으로 공공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 저희와 같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작게는 한 2천만 원부터 많게는 한 20억까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83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김팡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곽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 시리즈벤처스의 곽성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도에 창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을 주력으로 해서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를 해주신 게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펀드를 직접 코지피로 해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부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SJ투자파트너스의 차민석 부사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전북 지역에 투자하는 첫 번째 펀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인연이 사실은 없었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여직원의 시댁이 전주다 뭐 이런 정도의 인연만 있었고 사실은 전라북도랑은 어떠한 인연도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믿어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간 저희가 15개의 도내 기업에 금액으로 치면 한 230억 정도의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도에서도 또 출자를 받아서 2호 펀드를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랑은 되게 좋은 인연으로 지금 잘 펀드 운용해 나가고 있고 또 혁신센터랑도 협업 포인트 많이 찾아서 함께 운용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성희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컨택의 이성이라고 합니다. 뭐 앞에 분들은 다
투자자분들인데 저는 투자를 받는 기업이죠. 저희 회사는 우주 산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지금까지 746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내년에 IPO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발사가 연기됐지만 누리호 발사 지원도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로 최초로 저희 알래스카라든지 스웨덴, 아일랜드에 있는 저희 지상국을 통해서 성능 검증 위성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번째 런칭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으로 이 자리를 앉게 됐는데요. 우주지상국이라 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론치 윈도우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이 사실은 제주도입니다.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16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주에 7년 정도 파견을 갔었죠. 그래서 이제 제주에 이제 지상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제주 창조에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를 어나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사실 금액은 그때 굉장히 작은 시드머니였지만 제주 창조가 연결해 준 그 네트워킹은 사실은 굉장히 큰 마중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창조를 통해서 뭐 시리즈 ABC 잘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잘 만들어내고 있어서 지금 안 계시지만 전정환 센터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 창조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칸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실무분과위원회 김태칸이라고 합니다.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4년도부터 이제 출범을 시작을 해서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있고요. 민간 포함 19개 센터가 있습니다. 16년도부터 팁스 운영사를 하는 센터를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엑셀러레이터가 등록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전국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펀드들을 운영을 하면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그런 대표님처럼 지원받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숫자를 제가 정확히 세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희 기관과 함께해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조금 거시적인 이야기부터 좀 우리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SNS에서도 그렇고 위기다.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투자 생태계는 좀 되게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축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초기 스타트업들 또는 이제 공공의 엑셀러레이트 기능이 빛을 발할 때다.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때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 한쪽에서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한쪽에서 들으면 되게 희망적이고 그런데 각자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기 투자기관 협회 그 회장으로도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용관 대표님의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저번 주에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주최하는 그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가 강릉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그 많은 분들이 했던 말들이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말하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그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이렇게 다시 바운스백 되면서 되게 이제 좀 높은 밸류로 투자를 해뒀던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좀 불황에 맞아서 이제 후속 투자도 되게 어려워지고 또 뭐 상장에서도 되게 예전에 투자했던 가격하고 실은 이제 또 이렇게 그 공모라든지 또는 이런 대중들이 느끼는 그런 가격하고의 차가 많기 때문에 좀 그쪽이 급속하게 지금 얼어붙은 상황이에요. 근데 실은 2008년도 경우에 그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에서도 보면 금융위기는 왔지만 초기 투자는 또 급격하게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좀 비싼 밸류보다는 좀 싼 밸류에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투자자 쪽에서는 그런 이제 경제성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품을 좀 지켜보자 이런 것도 있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위에는 풍랑이 치고 있지만 초기는 저 심해에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직 우리가 시장에 나가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대응할 여유가 있다고 보면 돼. 자금은 별로 없지만 시간을 좀 보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글로벌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초기 투자 시장은 엄청나게 이렇게 화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경쟁이 좀 심해졌지만 창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으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패널 중에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분, 컨택의 이성희 대표님. 예, 저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뭐 IR도 많이 다녀보실 거고 투자자들하고 이제 컨택을 해보실 텐데 실제 느끼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그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뭐 저희 사업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시리즈 프리 시리즈나 시리즈 A 받을 때는 우주라는 산업을 이해시키는 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투자사분들의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암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남 여기 테라노를 시리즈 A 때 투자사를 40몇 군데를 만났던 것 같아요. 40여 군데. 예, 그때는 사실 그런 거 투자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BC부터는 사실은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비즈니스가 워킹을 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 진짜 우주로 돈을 벌 수 있네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인식을 심어주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건 저희 회사가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의 뭐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IPO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어제 안 그래도 대신증권하고 이제 실사를 하면서 뭐 이틀 동안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뭐 저도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현재 금리도 많이 오르고 투자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투자하는 일쪽에 돈이 몰리는 것들이 LP 분들도 굉장히 좀 홀딩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IPO를 가거나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의 어떤 진실한 가치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인기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트러스트 이즈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걸 보여주면 뭐 밖에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뭐 어떻게 변하더라도 충분히 투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굉장히 많이 플럭체이션이 생기고 있지만 그 기간이 제 생각에는 그래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주 산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서 거의 한 1년에 한 150일 정도 해외에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해외 투자사를 만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전체적인 그림과 우리나라 투자사분들이 보는 그림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주 분야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래 오래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부터 잘하시면 분명한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SG 투자 파트너스의 차민석 부사장님께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태계에 있는 그 창업자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투자를 또 많이 집행하셨고 앞으로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고 게다가 지역이고 자 이런 고민들이 좀 빠져 있으실 텐데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이고 아니면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경기도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지역들에 느끼는 거는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기업의 지역에서 스타트업이 됐든 뭐 좀 규모 있는 좀 기업이 됐든 이제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려는 니즈가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저렴한 땅값, 그 다음에 뭐 인건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에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비용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1년 만에 그 평당 공사비가 한 25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올랐거든요. 뭐 그냥 대략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비가 50%가 늘어난 거고 또 건축비 자체도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단기간에 늘어나서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냐라고 이제 투자해서 공장 짓고 계시다가 갑자기 돈 떨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주들 막 수집해서 부랴부랴 막 급전을 투자를 한 경우도 최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인원이 적고 사람의 머리로 승부를 아이디어나 머리로 승부를 해야 되는 기업은 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심해에 있으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시간 한참 걸릴 거고요. 그 시간 동안에 버텨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체력, 물론 이제 지역에서 또 지원 사업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 올라와서 어떤 설비라든지 공장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께는 지금은 사실은 좀 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지갑을 호락호락 열지 않는 상황은 돼버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를 받으셨던 분들이겠죠. 공장이나 설비를 올리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존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 투자를 이끌어내셔야 될 것 같고 뭐 여기 지금 이제 산업은행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공공의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도 일정 부분 좀 역할을 해주시면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북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SJ 투자 파트너스 입장이었는데요. 시리즈 벤처스는 경남, 울산 쪽에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쪽의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방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각각의 지역의 특성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신규로 나오게 되는 플랫폼의 업체들, 뭐 아니면은 다른 바이오 이런 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담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 자체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로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경기의 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기는 한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팀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계 기준을 봤을 때 초기 들어가는 비용 부분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의 환경에 맞춰서 공공 엑셀레이터의 역할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런 팀들이 단순히 창업을 할 때 프로그램과 지원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뭐 정부 융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공 엑셀레이터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저희 같은 엑셀레이터들이 이런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맞춰줄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 부분들을 매칭을 해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각도의 지원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그 미래기술지주의 김판건 대표님은 투자금도 엄청 많이 집행하시고 엄청 많은 스타트업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그 이런 상황에서의 지역 또는 이제 지방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지 좀 가이드 좀 한번 주시죠. 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살아남은 기업이 큰 기업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또 살아남으면 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한 군데 지금은 인천에 가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회사를 시작하고 매출은 한 250억 정도 되고 당기 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요. 매년 세금 다 내고. 근데 워낙에 자린고비 스타일의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는 때가 됐다. 사람을 채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바이오 인스펙션 하는 쪽인데 바이오가 아니라 그 반도체 인스펙션 하는 쪽에 장비를 만들고 계신데 이제 제대로 된 AI 인재를 좀 줍줍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려울 때는 M&A를 생각하고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M&A를 생각하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돈이 없으신 분 경우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자금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초기 투자 자금은 대부분 다 모태펀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기반이.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을 투자사는 써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 쪽은 돈이 굉장히 많이 돌 거고 대신 후기 시리즈 B나 C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있는데 이걸 모아서 한 곳에만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만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이 내가 부로 가지 않은 부에 가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이 많아질 거고 그렇다면
접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봐라. M&A를 생각해보고 회사를 내가 대표를 관둔다는 게 실패가 아니고 또 가서 두 가지 기업을 합쳐서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시장이고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운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제 많은 창업들이 더 일어나면 좋겠고, 사실은 기존에 창업했던 분들이 또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랑방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항상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김택환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어떤 역할들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그 창업자들을 좀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은 결국 후속 투자가 사실 힘들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는 그러면 뭐 스토리나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했었던 기업들이 있다면, 지금은 어떤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이 좀 얼어붙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좀 그런 지표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게 6개월이 될지 아니면 올해 끝날지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VC들 단에서 제가 이제 몇몇 들었을 때는 좀 클로징이 됐다, 뭐 좀 투자를 조금 지금은 좀 비선호하는 그런 시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저희 기업들한테 제가 가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많은 출자자들이 있겠지만, 혁신센터에서 좀 좋은 사례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먼저 선배 기업분들이 이제 출자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펀드를 운영하고 후배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지역에 많은 어떤 그런 잠재적인 엔젤 투자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를 통해서 이제 엔젤 협회하고 같이 만들었던 이번 충청권 엔젤러브 펀드나 호남권 엔젤러브 펀드 같은 부분 펀드를 활용해서 초기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엔젤 투자를 좀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든지 기업을 만날 수 있는 IR을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지표를 만들어 나가고 성장시키면서 뭐 숫자로 얘기하는 그런 스타트업 초기 기업들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택환 팀장님한테 이어서 질문을 좀 더 드려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공의 성격도 절반 정도 가지고 있고 민간의 성격도 절반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약간 특수한 조직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투자도 하시고 팁스도 하시고, 요즘에 이제 오늘 주제처럼 공공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도 이제는 쓸 수 있게 되셨는데, 그러면 사실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고 그들과 어느 정도까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선긋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부적인 고민, 그리고 어떤 지자체나 이제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 그런 것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공공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을 좀 쓸 수 있게끔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좀 갖게 되고 있고, 전국에 있는 그 투자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지역을 일단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어떤 특색이나 산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스타트업이 과연 그러면 이 지역과 어떻게 맞춰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속해서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호응을 얻어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사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아까 같은 말씀드린 그런 엔젤로브 펀드 같은 부분들을 어떤 시범 사업 형태로 또 만들어 주시는, 펀드를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권역별로 확장시켜 주시려고 좀 노력도 하고 계시고, 이런 지역 투자 생태계나 지역 그런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마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센터는 사실 지금 회수 단계에 있는데 회수를 조금 못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은 지자체에서 투자나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학습이나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이 돼 있으셔서 담당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식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사이에 또. 그래서 뭐 출자금이 필요한 이유나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의 그런 규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금 더 선제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자체나 이제 정부 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뭔가 일을 하면 항상 이제 그런 행정 처리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어떻게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과연 펀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그 다음 임기에 있는 사람과 그 전에 있는 임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교차되고 그래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겪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부사장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제언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2016년에 이제 펀드를 결성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이제 도에 계신 분들 또 이제 혁신센터도 그때 이제 뭐 걸음마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투자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으셨어요. 뭐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제 높아지셨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결성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돈을 이제 배분을 해드렸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실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를 했는데 회수를 돈을 해서 이제 줬지만 배분을 해드렸죠. 근데 네. 이제 그 돈은 여전히 지금 이제 혁신센터가 지정한 계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대 재생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히 공무원분들이 좀 주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일정 부분은 도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도에서 직접 출자가 들어오든 혁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든 그 도의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돈은 깨먹으면 안 되는 돈이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운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 돈은 절대 안 깨먹겠다라는 이제 각오로 운용은 하거든요. 근데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이제 딱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펀드들이 뭐 일부 지역 펀드들의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만 투자를 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의회에 불려가셔가지고 혼나시고 또 위에 올라가시고 또 이제 뭐 이제 지사님이나 이렇게 위 분들이 바뀌시면 바뀔 때마다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또 이런 좀 시달리시게 되고 출자할 때 담당자랑 청산할 때 담당자랑 한 서너 번 텀이 바뀌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운이 좋게 좋은 성과로 회수를 하게 됐을 때 담당자분들은 아마도 승진하실 거고 근데 그거는 출자는 이전에 해줬던 분이 계신데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평가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미묘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펀드에 대한 이해, 투자에 대한 이해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커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이제 전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 자격도 이제 따셨고 그다음에 펀드도 이제 만드셨고 해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엑셀러레이터의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으니까 저희한테 보육해 주신 기업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을 저희가 바로 투자는 못하고 한 6, 7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얘기해 가면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테라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혁신센터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랑 한 6, 7개월 미팅한 다음에 이제 처음 투자를 했고 지난 4월에 이제 후속 투자까지 마무리됐으니까 140억 정도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회사거든요. 부안을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 상당수 계실 거예요. 저도 못 가봤네요. 익산역에 내려서도 차로 1시간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쉽게 발굴 못합니다. 지역에서 보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계속 또 그 기간 동안은 혁신센터에서 각종 IR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 해주시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또 저희랑 계속 미팅하면서 투자하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그동안은 나왔었는데 이제는 혁신센터도 그런 직접 투자의 기능을 갖게 되셨으니까 오히려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좀 더 비관적인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야겠습니다. 우리 이용관 대표님이 요즘 고생이 많으시더라고. 지역 펀드를 갖고 계시죠? 예, 지역 펀드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은 어떤 건가 있나요? 지역 펀드가 이제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제 거기에 여러 조건들을 붙이다 보면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 대상이 적다. 대상이 너무 예.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크를 조금만 네네. 가까이 대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저희도 지역 펀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 잘 하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돈은 모았는데 쓰기가 어렵더라.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 지역에서의 그 투자 생태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도 지금 이제 거의 8년 돼 가는데 전체 투자한 것 중에 한 40% 정도가 이제 지역에 있는 회사하고 대전을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패턴이 보여요. 근데 어떤 패턴이냐면, 지방에서 투자한 서비스라든지 뭐 IT라든지 약간 몸이 가벼운 회사들은 좀 잘 되면 한 2, 3년 뒤면 대부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고, 뭐 개발자도 있고, 뭐 특히 뭐 마케터나 디자이너나 기획, 전략 이런 쪽을 하는데 지역에는 이런 인재가 거의 없거든요. 구하다 안 되면 서울에 오피스 하나 내고 그쪽으로 출근해라 하다가 이제 점점 거기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본사가 아예 그냥 서울로 옮겨가는 경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발굴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시작할 시드는 있는데 창업자가 있긴 한데 이걸 성장하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인재 유치 관점에서 너무 어렵다. 자금이나 이런 거, 인프라나 뭐 공간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쉬운데 인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쳇바퀴를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창업 자체는 어떻게든 소싱하고 모집하고 또 보육할 수 있는데, 창업된 회사가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리즈 벤처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보육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혁신센터와의 그 업무 분장, 지역 혁신센터와의 업무 분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고 계시고, 좀 잘 된 사례와 조금 아쉬워서 좀 개선하고 싶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한 180억 정도의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대부분의 한 70% 이상의 포폴사가 지금 부울경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울경이 좋은 기업 맞냐? 그래서 그렇게 실제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팀들이 맞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30개 팀을 투자를 하고 지금 한 3개 팀이 IPO 트랙을 탔고, 회수도 저희가 한 건을 지금 완료를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 생각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의 본인들의 역할 부분들을 메인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즉슨 뭐냐면,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완전 엑셀레이터긴 하지만 극초기에 기업들을 아이디에이션부터 그다음에 디벨롭을 해서 교육까지 하기는 지역에 소재한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공적인 측면의 기업에 디벨롭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그런 플로우로 저희가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사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투자가 같이 들어갔던 킥더허드이라는 팀인 것 같습니다. 해당 팀은 저희가 2017년도에 팀을 창조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만나게 됐고요. 그 과정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투자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팀이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창조 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켰고 그 이후에 한 2년 뒤에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첫 번째 투자를 했습니다. 그 팀은 지금 거의 한 1,200억 밸류로 클로징을 했고 지금 다음 라운드 2,400억 밸류를 해서 지금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앞단 부분들을 창조 쪽에서 맡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쉽다라는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다양한 창조들이 지금 저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핵심적인 게 창조에 뭔가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이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들 지원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창조 전북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지금 펀드 부분들 그다음에 팁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는 투자사 입장에서 심사액을 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근데 창조의 입장에서도 그걸 펀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팁스 운영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신규 이쪽 투자 관련된 전문가를 뽑기도 힘들고 저희 베이스는 결국은 인센티브 베이스인데 그런 구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지 실제 창조들이 많은 센터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펀드와 그 다음에 팁스 이런 고도화하는 작업 부분들에서 실제 워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창조 내에 있는 그런 실무자 분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반 부분들이 좀 맞춰져야지 민간에 있는 투자사와 호흡을 맞춰서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런 고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십과의 협조를 좀 더 긴밀하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 아레나를 정확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들하고의 협력 관계 또는 이제 투자와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 생태계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우리 김판권 대표님이 좀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협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서로 나눠줘야지 될까요? 네, 저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뭐 데피니션이 있잖아요. 사실 민간에 투자를 한다는 거가 더 활성화돼야 되고 공공이 민간을 방해를 하거나 민간이 하는 부분을 다른 말로 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로 하면 구축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는 수익을 많이 남겨서 그 수익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게 민간의 역할이고요. 공공의 역할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지 않는 투자 분야를 발굴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하게 기술 사업화를 하든지 하는 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간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공공이 뭘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민간하고 경쟁을 하면서 초기에 저희가 민간에 소개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뭔가 돈을 만들어내겠다든지 하는 것들은 점점 가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돈에 관한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가 마치 눈사람하고 똑같아요. 많이 굴리면 많이 굴릴수록 많이 붓습니다. 두 번째는 눈사람 보시면 조그만 공을 굴리면 눈이 잘 안 붙어요. 큰 눈사람 한 번만 굴려도 엄청난 눈이 붙거든요. 이게 투자의 법칙이랑 똑같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조그만 펀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 돈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3년 있다가 센터장은 바뀌고 뒤에 가서 한 번이라도 펀드를 실패를 하면 펀드는 이쪽은 굉장히 냉혹해서 실패하면 그 대가가 따르거든요. 다시는 펀드 결성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나눠져서 쉽게 내가 펀드 결성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스타트업, 제이컵을 그릴 수 있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식당을 만들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그냥 일반 기업들한테 투자해가지고는 망하면 여러분들은 다 뭐 지나고 다 가시겠죠. 업무도 다 바뀌었겠지만 그
그 뒤에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 이게 냉혹한 투자 쪽의 돈의 원리거든요. 규모가 안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적어도 500억짜리 돈은 돌려야 2% 운영 수수료 하면 10억 좀 남거든요. 근데 그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만들어내지 않으면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저는 좀 이런 말 드리긴 못하지만 공공 엑셀레이터라고 불러놓고 여기에 투자 기능을 만들어내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공무원이 자기 성과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공공을 나가니까 그 좀 드리긴 못한 얘기지만 시니컬하게 이야기해서 투자 기능을 가지고 부여를 한다면 공공 엑셀레이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면 민간과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 쌓여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이 시니컬한 질문에 사실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뭐 이렇게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또 공무원들과의 토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김태관 팀장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과 이제 외부 그 투자자들과의 그 협업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들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이제 다른 센터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게 또 좋은 사례로 좀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요. 네, 일단 곽상욱 대표님께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어려운 환경 내에서 저희가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김판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앞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뭐 채찍 같은 그런 말씀이셨다면 뒤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 저희가 정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부의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투자를 뭐 경험 삼아 해본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말 기업이 망할 때 저희는 나는 그때 담당자였어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임하시는 분은 사실 없을 거라 저는 좀 자부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전국에 있는 투자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바라는 거는 사실 조금 오랫동안 저희가 이 투자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보직 변경이나 예를 들면 업무를 좀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센터장님들도 와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센터장님 분들께서도 뭐 다 같으신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교육비를 굉장히 이렇게 팍팍 지원해 주시는 그런 센터장님, 특히 저희 충남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디가 교육비를 팍팍 지원해 주신다고요? 예, 저희 충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체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센터나 아니면 뭐 센터들 같은 경우에서 전국 전 직원이 심사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기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지원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에서 정말 좋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사실 수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 돈 받고 누가 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민간에 있는 투자 전문가분들은. 근데 저희는 그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고 있고 또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과도 나와야 되고 아까 김한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아직은 실패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어느 순간에 펀드가 망해서 정말 담당자가 힘을 잃거나 아니면 다시는 그 펀드를 만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민간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뭐 찾아서 이제 조사해 본 결과를 보니까 금융공학 쪽에서 나온 논문이었었는데 공공의 투자자하고 민간의 투자자가 같이 투자했을 때 그런 실적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나 아니면 전국센터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당연 민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들 뭐 한 10여 군데 뭐 개소식도 가보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보는데 공공 엑셀러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처음에는 다 미숙하고 잘 모르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왔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보육해주고 교육해주고 또는 같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더라고요. 그 성장이 사실은 눈에 띄어야 투자자들도 투자할 마음이 생기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성희 대표님께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한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고 기업들이 어떻게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주면 더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좀 앞으로 플랜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저희 회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기 때문에 뭐 창조경제 제주 쪽에 인큐베이션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참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내일도 부산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지만 제주하고 부산처럼 이렇게 두 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창조에 그때 제가 이제 제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전장한 센터님께서 하고 굉장히 오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방근 대표님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우주를 잠깐 제가 빗대어 설명하면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뉴스페이스를 해서 민간 위주로 지금 기술이 개발되었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워킹이 되니까 민간 투자가 들어가지만 과거에는 올드스페이스 형태로 정부 주도로 우주 산업이 개발되어 왔단 말이죠. 그때는 그게 돈이 안 되더라도 국가가 해야 되니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 제주 창조라든지 공공 엑셀레이터의 역할은 그게 굳이 실패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지역 내에서 뭔가 융합이 돼서 키워야 된다고 하면 그게 뭐 실패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스케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주 창조는 그런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이게 크게 시드머니가 들어온 것보다는 우리가 SI로서 당신을 도와주겠소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걸어갑시다. 그러면서 제주 창조 같은 경우에는 시드를 해주고 네트워킹 자리를 만들어주고 여러 투자사들을 소개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제주 창조가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처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외부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한테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제주 펀드를 갖고 제주에 있는 펀드 그리고 그거에 또 투자를 했던 JTP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지상국 부지를 또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도에서는 도가 출자한 그 펀드에서 또 다른 투자 사업을 연결시켜서 이게 다 제주 창조로부터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제주가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런 산업이 앞으로 가야지만이 제주에 뭐 좋은 인력도 올 수 있고 기업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해줬고, 그의 기대에 부응하게 사실은 저희가 뭐 지금 달려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센터님께도 제가 이제 구주를 일부를 매각해서 제주 창조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도움받은 만큼을 다시 재투자를 해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은 그 돈을 뭐 조금은 자유스럽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자유도를 충분히 가지는 게 사실 창조경제센터의 역할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사실은 그런 창조경제라든지 공공 엑셀레이터 분들이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아레나를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각 지역별로의 육성산업을 뭘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시고
뭐 어떠한 네트워킹과 어떠한 아레나를 통해서 뭐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뭐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계신 분들이 아주 좋은 참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생태계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의 공무원이나 뭐 여러 가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곳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일꾼 또는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건 지역의 재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각각이 각 지역의 투자자들을 키워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초기의 논의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성과도 일부 있을 거고 그런 지역 투자자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김태관 팀장님 그 중간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또는 앞으로 또 남은 과제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뭐 전국을 다 대표해서 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이제 엑시탄 대표님이 이제 생기셨어요.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다시 그 자금을 가지고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이제 충남의 민간의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또 다음 연도에 또 팁스 운영사까지 하면서 그 본인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보육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키웠다고 하기보다는 지역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런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스스로 이제 투자자의 길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키울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엔젤 투자단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어떤 교육이나 가이드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숨어 있는 분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투자 기능을 더 어떤 역량을 확대하고 펀드를 아까 전에 크게 키워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크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향후에는 그렇게 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지역에도 좋은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회사가 뭐 인천으로 가서 엑셀러레이터 회사 본사를 옮기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키워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마무리가 좀 어색하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용관 대표님이 사실은 베네핏 포워드의 아주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요. 스스로 창업하시고 성공하시고 또 엑시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후배들을 위한 창업 회사를 또 세우셔갖고 지금 또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자, 창업해서 이미 성공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놀지 왜 또 이렇게 후배들을 또 돕는다고 나오셨었어요? 속된 말로 피가 더러워서 네. 창업을 한번 하게 되면 저는 약간 그 대학 때 그 음악 동아리를 했었는데 공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연을 준비할 땐 너무 힘든데 끝나고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다음번엔 절대 안 한다라고 하는데 끝나고 그 콘서트 했을 때 그 약간 그 느낌이 계속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음 또 공연 연습할 때 또 기웃거리면서 내가 낄 데가 어딘가 또 하는 것처럼 창업도 한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이렇게 잃어본다는 경험 자체가 엄청난 그게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창업을 해보시면 그런 분들 계속 연속 창업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잠시 이제 좀 관리가 좀 부담이 덜한데도 갔다가 다시 나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고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제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그 M&A를 한 과정에서 이 과정이 이렇게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해외 이제 M&A 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러 오셨고 그걸 상담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게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이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되게 많은 곳에서 10년이 지났어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분야가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생태계가 너무 이렇게 빨리 이제 성장하고, 저도 이제 그런 데서 좋은 스타트업들 많이 만나가지고 더 불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선배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요. 부경에는 이런 선배님들 많으신가요? 출자자들로서의 이런 창업 선배들, 엑시트한 선배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실제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시작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당 사례 팀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에 2차 정시 선정됐는데 출자를 해 주셨어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도 계속 필요로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시지 않고 지역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대한 사랑이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이란 게 원래라면 굉장히 조금 자본주의적인 측면 부분들이 있는데, 사랑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이 지역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느 한 포인트 돼서는 그분들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엑셀레이터를 설립을 하실 수도 있고, 이용관 대표님처럼 또 이렇게 투자사를 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경 같은 경우에. 네, 이제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타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스타트업들도 이제 좀 싸지고 있고 하니까 많은 투자 지원 바랍니다. SJ 같은 경우에는 출자자들 중에 이런 기업가들, 그러니까 후배들을 돕기 위한 기업가들의 출자자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아직은 이제 저희 지역에서 투자한 지가 이제 6년 차라서, 근데 마침 다행히 이제 지난주에 지역 기업이 시장에 꽤 큰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신청한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 어려운 와중에도 꽤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에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지금 지역에 또 대규모 투자를 더 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이게 물론 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시설 설비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셨고요. 또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200억 원으로 결성했던 전라북도 펀드에서 지금 이제 상장 심사 청구가 승인이 하나 났고, 하나 또 청구 올라가셨고, 또 연말에 지금 이제 청구하시겠다고 하는 회사 나오고, 이제 좀 그 결실을 거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역 기업이다 보니 지역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지역으로 내려보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인재를 구하는데도 치명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또 공을 들여야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혁신센터에서 예를 들면 우리 가장 많이들 접하셨을 법한 본사 소재지를 혁신센터로 일단은 두고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혁신센터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인연을 맺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시면서 지역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더 가지고, 그 이후에 투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공장을 짓고 고용을 하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하나 둘씩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투자사들보다는 아무래도 혁신센터가 도라든지 시군의 그 공무원분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기업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혁신센터에서는 도나 시군의 공무원분들,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공무원분들을 좀 잘 같이 설득을 해서 막상 내려갔을 때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공장을 지으면은 뭐 투자에 대한 뭐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혁신센터에서 조금 더 좀 같이 잘 해나가 주시면 그런 사례들이 하나 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기업, 지역의 그런 그 스타트업들, 또 이전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의 육성이라든지를 할 때 혁신센터와 투자사들 간의 노력이 같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우리 김판건 대표님이 뭔가를 꼼꼼하게 적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뭐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판건 대표님, 지역의 출자자 또는 이제 지역의 개인 투자자 또는 뭐 선배 창업가 이런 분들을 좀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그거의 거점으로 우리 창조경제센터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사실은 또 우리 기술지주도 사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가끔 뭐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과연 성공할 기업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찾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이 기업이 나중에 성공해서 유니콘이 되고 아니면 엄청난 기업이 될 거라는 걸 찾아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8% 잘 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그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 기업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중에 살아남으면 위로 올라가겠죠. 굉장히 잘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저희가 잘 구분을 못하는 게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잘 구분을 못하고 그 덕분에 혁신기업에 관한 지원을 평범하게 해버리고 대부분 의미가 없는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좀 데피니션을 잘 내려서 진짜 이 세상에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디스럽션 할 수 있는 쪽에 더 많은 지원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계속 펴냐 그러면 숫자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푸시를 하거든요. 몇 개 창업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지 많이 푸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인도에서 있었던 코브라 효과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도에서 옛날에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코브라가 문제가 많으니까 코브라가 사람 많이 물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코브라가 다 없어질 줄 알았죠. 웬걸? 집집마다 코브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참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 17개 필요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있나? 테크노파크도 있고 온 동네에 다 많은데 아주 기분 좋은 뉴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랭킹에서 서울이 1위 했잖아요. 1000만 되는 도시가 밀도를 만들어서 그 밀도를 통하면 밀도가 10배 증가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창의성은 100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개가 각자 성을 쌓아놓고 각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크게 해도 전북 하나 해봤자 서울시를 따라갈 수도 없죠.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을 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저는 저번에 벅스라고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모였어요. 창경 대표님들이 모여서 벅스라는 걸 만드시고 우리 전체 1000만 한번 만들어 보자. 부울경 다 합치면 1000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에코시스템이 글로벌 에코시스템으로 우리 20위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너무 좋은 숫자잖아요. 여러분 절대 몇만, 몇십만, 몇백만의 숫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걸 고민해야 되고 옆에 있는 창경이랑 협력을 해서 뭔가 1000만 도시가 천만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발굴해도 그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갈 거고 경기로 갈 거고 방법이 없죠. 대전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17개 출연연이 있는데 모두 다 성 쌓아놓고 다 앉아 있죠. 밖에 나와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출연연은 출연연대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막아놓고 무슨 협력이 되고 무슨 거기서 좋은 융합적인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그죠? 네.
또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예. 근데 뭐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콕콕 박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고 19개죠. 그 공공은 17개, 민간도 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창조경제센터가 19개인데 사실은 처음에 무슨 뭐 그 프로야구단처럼 지역 연고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리그가 같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뭉쳐보고 또는 같이 해보고 같은 스타트업 지원단끼리 공동의 그 지원을 좀 해볼 수 있는 과정도 좀 만들어보고 이런 계획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체가 많은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도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태칸 팀장님께서는 지금 되게 곤란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이의 협업관계 어떻게 뭉쳐나가시고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실지 간단한 뭐 로드맵이라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 김판건 대표님과 뭔가 친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지역 경제에 대한 고민들이나 사실 뭐 서울에 가서 결국 이제 투자를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에서 뭐 대학도 나오고 성장도 하고 지역에서 어떤 스타트업을 하면서 계속 매출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이 부산 하면 그냥 뭐 회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강원도 하면 그냥 감자가 생각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역에는 또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경제 생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중에 어쨌든 뭔가를 발굴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혁신센터가 아니더라도 뭐 테크노파크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들어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아레나리 좀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성문을 세워놓았다고 하시지만 이게 뭔가 자꾸 제가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협의체나 아니면은 그 저희 지역에서도 유관기관들끼리도 또 협의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겹치지 않고 또 각자의 어떤 역할들을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또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되게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친해지면 김판건 대표님께 뭐 다시 한번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하죠. 이용관 대표님, 예, 아까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쓸만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 이런 이제 아쉬움을 좀 토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을 이제 돌아보면서 스타트업들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바라보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투자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뭐 자세나 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역 생태계에 계시는 스타트업들은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두고 창업 지원 이 정책이나 창업 지원 이런 기관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좀 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지금 한 10년 전 또 20년 전하고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벤처라는 말하고 지금의 스타트업이나 또 지금 그때 투자하고 지금의 투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가장 큰 달라진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투자의 기능이 자본 조달을 이제 예전에는 주로 했다면 모험 자본이라는 그러니까 실패해도 용인이 되는 모험 자본이라는 게 너무 부족한 시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거든요. 민간도 그렇고 관도 공공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자금에 대한 공급만 가지고는 스타트업도 불만인 경우가 많아요. 자본 말고 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제 되게 선진 사례에서도 VC들이나 이런 데들이 다 그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밸류애드를 할 수 있냐라는 걸로 이제 경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단순히 그냥 뭐 초기에 자금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지역 생태계든 그 스테이지에 맞게
스타트업이 어떤 게 지금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그 자본하고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아까 그 공공하고 민간에 대한 역할이 좀 색깔이 구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간은 암만 해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 구조이고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또 예를 들면 긴 시간을 가져가는 인내에 대한 영역으로 가면 되게 또 바보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공공이 또 되게 잘하거든요. 아까 뭐 컨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우주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될까 할 때 공공이 관심 가져주고 했던 그 인내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이제 해주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민간하고 나누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주 뭐 마무리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제 역할을 뺏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공공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처음 생겼을 때를 좀 되돌아봤어요. 예전에 우리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을 법안에 넣을 때 창업기획자라는 말로 순화해서 넣긴 했는데 그때 토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토론이었냐면 공간이 엑셀러레이터가 확보를 해놨느냐 안 해놨느냐를 조건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 민간의 투자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공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언제 채울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프로그램 돌리고 이건 너무 공공의 공무원스러운 그 발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들끼리 한참 토론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그럼 MOU를 하면 괜찮다. 공간은 일단 필요한데 그거를 자기 자본으로 하지 말고 MOU를 일단 해놓고 스타트업들이 필요할 때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엑셀러레이터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 공간, 그다음에 안정적인 시설 이런 것들이 민간의 투자자들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과 함께 협업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요즘도 많이 그런 일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SJ도 마찬가지고 뭐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뭐 김판건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는 투자가 집중되고 소통이 되게 집중되어 있는데 만나야 되거든요. 일단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또 딱히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 아마 창조경제 혁신센터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혁신센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스타트업들이 자주 와서 투자자들과 지역 생태계와 함께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좀 이질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어 주시는데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필요하실 거고 협업 구조도 필요하시면 사실은 좀 개방적으로 움직여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지역 생태계를 살리는 아마 씨앗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이 토크 콘서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저희 패널 분들 뭐 다양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양한 곳에서 현장에서도 아마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을 해주시면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해주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회자를 통해서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80여 분간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됐는데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사전에 들어온 질문 1개 정도를 지금 취합을 했고요. 그 질문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용관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센터는 임기제 센터장 제도 그리고 운용 인력, 인센티브 보상의 어려움 그리고 투자 수익률보다는 창업 생태계 성장 포커싱된 투자 방향 다양한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 혁신센터는 창업 지원에 포커싱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시드 단계 엔젤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시드 투자 단계의 투자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영역에서 잘하고 있으니
이들과 연계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견해가 일각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표님의 주관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네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저는 일단 단순 지원이 공공 영역에서 하는 거는 민간하고 아무런 컨플릭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투자라는 형태를 들고 왔을 때는 이제 분명히 그 중간에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말로 경쟁이냐 아니면 뭐 침해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한 돈을 공급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창경의 미래 자체가 우리가 그런 지원 역량이라든지 또는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밸류에드 하는 것을 우리 창경의 미래로 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좀 자본의 공급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그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약 80여 분간 토크 콘서트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수고해주신 퍼실리테이터 명승은 대표님과 함께해주신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토크 콘서트가 종료된 후에는 1시 30분부터 3층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저희 혁신센터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김성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